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 파트죠.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스태핑 전동기의 스택 각이 1.8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6000pps이다. 자, 이 스태핑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 스태핑 주파수가 6000pps라고 되어 있죠. 이 pps의 의미가 뭡니까? 자, pps의 의미가 펄스 per second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당 6000번의 펄스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한 펄스당 몇 도 움직인다? 1.8도를 움직인다. 이때 RPS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PS는 뭡니까? Revolution per second입니다. 이 레볼루션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당 몇 바퀴 회전했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초에 몇 바퀴 도는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6000펄스가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몇 도를 돕니까? 한 펄스당 1.8도를 돌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1800도가 나옵니다. 즉 1초에 1800도를 돈다라는 거죠. 그럼 1800도는 몇 바퀴입니까? 얘를 36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0바퀴가 나올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얘는 초당 30바퀴를 회전하는구나. 답은 3번이 됩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자적의 최대치를 파이m, 자극수를 p, 전기자 변경 회로수를 a, 전기자 전도체수를 z, 전기자 속도를 n이라고 했을 때 속도 기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뭡니까? 자, 직권인데 우리가 직권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직류를 사용하는 애가 직권이 되는데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이 직권을 뭐로 쓰겠다? 교류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뭐라고 합니까? 직류로도 쓸 수 있고 교류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직류교류 양용 전동기다. 또는 직류도 되고 교류도 되니까 만능이다라고 해서 만능 전동기다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죠. 어찌됐건 간에 얘 속도 기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 기전력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신데 여러분들이 이거 역기전력과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권에서 역기전력, 즉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공식 E는 저희가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과 똑같았죠. 60A분의 P자 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 파이를 최대값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이는 뭐가 되냐면은 시로값이 돼요. 그럼 이 시로값을 최대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파이만 나타내 볼게요. 이 파이를 얘가 시로값이니까 얘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파이 m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걸 넣어주면 되겠죠. 왜? 이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가 시로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머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0A분의 PZ N.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지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루트 2분의 1이고요. 앞에 루트 2분의 1 분모는 60A죠. 60A고 위에는 PZN 파이죠. 그래서 PZN 파이, 여기는 파이의 맥스 값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지금 N을 RPM으로 줬죠. 근데 얘를 RPS의 단위로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60분의 N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RPS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그게 뭐예요?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1분에 60번 회전하면 1초에 한 번 회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스몰 n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단위는 뭐가 됩니까? RP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까지 변형을 하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정리해 둡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시는데 자,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 이 단권 변압기 그림만 그리시면은 공식 암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권 변압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단상 단권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1차 전압이다라고 하면은 요 100V가 되는 거죠. 자, 2차 전압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2차 전압이에요. 우리가 직렬건선에 걸리는 거는 2차 정격 전압이다. 또는 권수비의 형태. 그러니까 뭐 100대 110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100V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2차 전압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부하에 자 여기 부하가 걸리겠죠. 부하에 단자 전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110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직렬건선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직렬건선의 용량. 그럼 이 직렬건선의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고 얘를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110에서 100 빼주면 되겠지. 여기는 10V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10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부하가 걸리는 거니까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에 흐르는 전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10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11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II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이 10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지금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거지. 그래서 높은 전압 VH에서 낮은 전압 VL을 뺀 것이고 자 여기서 1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압이죠. 그래서 V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을 단상 단권 변압기에서는 VH분의 VH-VL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건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자 전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극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극수다 생각하시면은 N극, S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N극이라고 했을 때 N극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오죠. 즉 극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속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속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뭐며? 여자 전류가 되는 거잖아. 여자 뜻이 뭡니까? 힘쓸 여자의 자석 자자입니다. 자석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즉 자석이 되려고 하는 전류,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여자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크다라는 건 결국 여자 전류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극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여자 전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자 전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진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자 전류와 극수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따라서 문제 푸실 때 그냥 극수가 많아진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자 전류가 많아지면은 극수만 지워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자 전류가 많아지면은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전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맞죠?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 자, 뭐라고요? 출, 효, 동. 꼭 기억합니다. 출, 효, 동. 출, 역, 효, 율, 동, 손, 동기, 속도. 자, 요 네 가지는 절대로 비례추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기, 속도가 비례추이 할 수 없는 친구죠. 여기 동기, 속도 있지 않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아톰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죠? 그래서 아톰 258화에 보시면은 아톰이 꼬치를 먹는데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서 먹어요. 그래서 아톰은 데리야끼 소스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킨손, 톰슨형, 그리고 대리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상 반발 전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락의 전동기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상 반발 전동기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동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상이 아니라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 할 때 반발 기동형 기억나시죠? 반발 기동형은 뭐라겠습니까? 브러쉬를 이동해서 역회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발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브러쉬를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브러쉬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읍이 어때요? 반발 브러쉬 많죠? 그래서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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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자, 또 추가적으로 여기 2번에 슈락의 전동기라고 나옵니다. 선지에 따라서 실학의 전동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슈락의, 실학의 다 같습니다. 자, 슈락의 전동기도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자, 문제에서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를 찾으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슈락의 전동기 갑니다. 자, 그리고 슈락의 전동기 역시도 얘네들이랑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 속도 제어를 한다. 이 두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요 내용에서 가져갈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답은 2번이 됩니다. SCR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SCR이 뭡니까? 사이리스터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그리면 뭐가 됩니까? 여기 에노드, 여기 캐소드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이오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단자를 하나 추가합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얘가 뭐가 된다? SCR이 됩니다. 자, 1번 스위칭 소자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노드가 플러스고요. 캐소드가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자, 흐를 때 지금 이 다이오드는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게이트가 없다면은 무조건 전류는 도통이 되겠죠. 근데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상태여다 하더라도 이 게이트에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는 게이트의 약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PNPN 소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SCR은요, 이거는 사실은 전자 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자,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갈 필요가 없고 기사 수준에서는 그냥 PNP 소자다 맞는 말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쌍방향성 사이리스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라겠습니까? 전류는 무조건 이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방향 사이리스터고, 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지금 얘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단방향 3단자다라고 표현합니다. 3단자 사이리스터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쌍방향성이다 하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교류 전력 제어용으로도 사용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동기기의 전기적 권선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기에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전절권과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기 전력은 작아지나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포권, 단절권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직육이 전기자 권선법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셨습니까? 짜장면, 곱빼기 뭐 이러면서 강사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자, 곱빼기 하면서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곱빼기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여기에다가 동기기는 뭐까지 추가한다? 분포권과 단절권, 분포권과 단절권. 자, 이렇게 기억을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이층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중권과 파권이 있죠. 그래서 이층권 중에서 이제 중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곱페이 분단만 아시더라도 환상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변압기 단락시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단락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있죠.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을 한 등가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2차에 뭐가 달립니까? 부하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단락 시험이니까 2차 측을 어떻게 해요? 단락, 짧을 단자의 이을락이죠. 자,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주는데 0V부터 조금씩 전압을 올려주다가 1차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딱 멈춥니다. 자, 그때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쇼트라고 하죠. 그래서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락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지금 이 저항에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의 전력 손실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력 손실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락 시험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변압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판매하기 전에 전압기의 성능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를 해당 부하에 썼을 때 전압 강화는 얼마고 전력 손실은 얼마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하를 달지 않고 마치 부하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아니, 강사님 그냥 부하를 달아버리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변압기를 파는 건데 변압기의 성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를 진짜 아파트에 딱 박아가지고 진짜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측정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을 해놓고 여기 전격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전류는 부하가 걸려있을 때 흐르는 전류에 맞죠? 부하가 걸려있을 때 전격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의 손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 부하가 걸려있을 때의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락 시험의 여러분들이 목적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렇다고 단락 시험과 부하 시험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의 저항 강화, 그리고 리액턴스의 저항 강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되는 것이죠. 유도전등기의 2차 동선을 PC,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버리시면 무조건 헷갈리시는 거죠. 자, 우리가 2차 입력에서 동선이 빠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기계적인 출력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P2- PC가 P0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통장 보니까 8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세금이 있다라는 거죠. 세금이 얼마다? 20만 원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세율이 얼마입니까? 20%라는 거 아시겠죠?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율을 슬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율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100분의 20에다가 곱하기 100 했죠. 맞아요? 100분의 20이 뭡니까? P2분의 PC잖아. 그러니까 P2분의 PC가 뭐예요? 세율이라고.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금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세율이 20%다라고 하면은 100에다가 뭘 곱했어요? 20%니까 0.2%만큼 세금으로 나가겠네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니까 100이 뭐죠? P2. 0.2가 뭐죠? 슬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PC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S의 P2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S는 P2분의 PC 뭐 어쨌든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니까 원을 그려줍니다. 원. 자,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얘의 정체가 뭐냐? 원선도예요. 선이야, 선. 그럼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원선도. 그럼 태양이 저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태양이 저문다. 그래서 태양이 저무는구나. 뭐라고요? 저무는구나 하면서 저무구 해주시고 저항시험, 무부하시험, 구속시험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세 가지 저항, 무부하, 구속 꼭 기억합니다. 그럼 답이 뭐가 돼요? 무부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문제에서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시험은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1번 저항, 2번 무부하, 3번 구속, 4번 뭐 다른 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용접용이다라고 나오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차동, 복권 발전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전류가 일정한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것을 이제 용접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전류,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수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수화 특성은 뭐냐면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차동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에 따른 단자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죠. 차동 복권 발전기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감소합니다. 근데 전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전류가 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정한 전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전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 봅니다.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화 특성이다. 자, 여러분들이 차동 복권 발전기 나오시면은 자, 첫 번째 정전류 특성, 두 번째 수화 특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화 특성이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결선법 중에서 이제 상수를 변환하는 결선법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상에서 2상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3상에서 6상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 3상에서 2상을 얻는 방법. 자, 어떻게 기억하냐? 매, 우, 스. 뭐라고요? 매, 우, 스. 자, 우리가 컴퓨터에 뭐 있어요? 마우스 있죠? 마우스를 좀 발음을 굴린 거예요. 마우스. 뭐라고요? 마우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매우스. 3상에서 6상을 바꾸는 것은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을 쳤다. 뭐라고요?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 쳤다.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을 쳤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해당 문제는 3상을 2상으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네요. 스코트 결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스코트 결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T 결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우스, 환상적인 포크 댄스 2시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기발전기 단락 전류 자, 그림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전류가 됩니다. 맞죠? 자, 처음에 동기발전기에 단락전류가 흐르면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작아지게 되는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돌발 단락전류다 합니다. 딱 봐도 돌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뭐가 되냐?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속 단락전류 또는 뭐 영구 단락전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기발전기에 동기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이 아니죠. 전기자 저항과 더하기 자, 리액턴스인데 자, 리액턴스는 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사실 이 저항보다 리액턴스 성분들이 사실은 크기 때문에 얘는 사실 무시해 주시면 되고 어쨌건 이 동기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돌발 단락전류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XL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지속 단락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둘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둘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냐? 이 돌발 단락전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전류 앞에 돌 기억해 두시고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누설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러면은 누 기억해 주셔가지고 누돌프 하시면서 돌발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관여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 이 그림까지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되게 됩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병렬 운전 조건은 극정 임내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극성이 같을 것.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격 출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또는 1차, 2차 권수비가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출력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병렬 운전이니까 전압이 일정해야 되는 것이죠. 3번 각 변압기에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그래서 극정 임내니까. 그래서 각 변압기에 이제 권수비가 같고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이제 올바르게 고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는 뭐가 됩니까? 내부 리액턴스와 저항의 비가 같을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변압기에 부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하랑 전류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선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말이 되겠죠. 우리가 동선이다라고 하면은 I 제곱 R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I 값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여자 전류는 변함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 전류는 결국 무부하 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부하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안 달려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뭐 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 1차 측이고 여기 2차 측까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2차 측에 뭐가 달립니까? 이렇게 부하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부하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없는 상황이니까 2차 측에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전류가 0이죠. 근데 여기에 전류도 이제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죠. 왜? 여기 전압이 인가되어 있잖아요. 전압이 인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부하 시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 같은 경우는 부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달려 있을 때도 얘네들은 존재하고 부하가 달리더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값도 어때요? 똑같죠. 부하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전압은 어때요? 일정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 성분 그리고 여기에 리액턴스 성분 어때요? 일정하죠? 그럼 여기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 X분의 V니까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일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부하 시에 해석을 해볼게요. 무부하 시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0다라고 하고 여자 전류 또는 무부하 전류다라고 합니다. 무부하 시에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눠지는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자 우리가 철손 전류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자화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자, 철손 전류는 철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화 전류는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됩니다. 자, 여자 전류는 변함없다라는 말이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일정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온도가 상승한다. 자,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하면 동선이 증가하죠. 동선이 뭐예요?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철손이 증가한다. 자, 철손도 어디예요? 자, 여기서 철손 전류가 예를 들어 II다라고 했을 때 I 제곱에 R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철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겠지. 따라서 일정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일정 부하에서 역률1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는 중에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동기전동기의 이제 V곡선 문제다 딱 봐도. 자, V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전동기에서 자, 출력 P와 전압이 일정할 때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V의 형태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뭡니까? V곡선이고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지점. 자,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지점이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얘를 기점으로 좌측은 어떤 성분이 됩니까? L 성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측은 C 성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토익 공부하신 분들 LC 파트 있어요.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이다 하면서 LC 기억하라고 했고 자, L은 어떤 성분입니까? 지상 성분이에요. C는 어떤 성분입니까? 진상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상 성분일 때는 계자 전류가 어떻습니까? 여자 전류가 작다라는 거죠. 여자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 여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여자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과여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 뭡니까? 여자 전류를 약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 1을 기점으로 여자가 작게 되거나 여자가 크게 되거나 무조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한다가 맞는 것이고 지금 부족 여자 상태니까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전류가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동기전동기에서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제동건선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자, 숙취 해소제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숙취 해소제 중에서 헛개수 생각하면 돼요. 헛개수는 언제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다음 날에 보통 먹죠. 자, 우리가 술 먹고 다음 날에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난조죠. 컨디션이 난조입니다. 그리고 기동하기가 어때요? 이 기동이 뭐예요? 일어날 기에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어떻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제동건선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 난조였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개선이 되는 것이고, 아까 기동이 어려웠다 했죠. 기동이 어려웠는데 이제 기동 토크가 발생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동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전동기가 스스로 회전을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기동하도록 도와주는 애가 이제 제동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난조 개선, 기동 토크 발생까지는 꼭 기억해달라. 그래서 보시면 1번 기동 토크 발생한다 맞고요. 난조 방지한다 맞고요. 그리고 급격한 부하의 변화로 인해 속도의 요동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러한 안 좋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전기자 반작용과는 무관합니다. 3번이에요. 변압기의 절연유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변압기의 절연유가 뭡니까? 변압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변압기를 외암에다가 넣죠. 외암에다가. 자, 외암에다가 넣을 때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암에다가 넣는데 절연유로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절연유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절연유잖아. 목적이 뭡니까? 절연을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냉각을 위해서 절연유를 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암에 이렇게 절연유를 넣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만지더라도 이게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절연의 역할을 한다. 자, 냉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변압기도 전기기기이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가만히 냅두더라도 자연적으로 냉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요. 뜨거운 물. 자, 뜨거운 물을 넣고 찬물을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뜨거운 물이 찬물 위로 올라갑니다. 왜? 뜨거운 물이 가볍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한 대류 현상을 통해서 냉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 유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1번.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다. 자,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은 1kcal per kg 도씨가 되는 겁니다. 즉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게 비열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1kg면 1리터예요. 1리터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죠? 이 수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수치가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냉각 효과가 있다. 자, 2번. 절연저항이 높고 절연 내역이 적을 것.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얘 이름이 절연유인데 절연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고. 자,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걸. 인하점이 높게 되면은 불에 잘 안 탈 것이고 응고점이 낮다라는 것은 잘 얼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고. 고온에서도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가 되고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제가 얘네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뱅글뱅글 잘 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점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적끈적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까지 가지고 갑니다. 답은 2번이에요.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나타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외부 특성 곡선 암기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무부 내외다. 그래서 부부가 내외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니까 이렇게 해서 무부 내외다.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보겠는데, 자, 우리가 전류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자 전류 아니면 부하 전류죠. 근데 계자, 기역이 먼저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자 전류가 먼저 옵니다. 맞죠? 여기에는 부하 전류가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유단자 기억하면서 유단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부하시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아서 유기기전력이랑 단자전압이랑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무부하 부하 곡선을 물어봤으니까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 또는 단자전압의 관계를 나타냈다.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